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츠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는 시인이 될게요. 당신은 그 안의 시가 되어주세요. 김민준 작가님의 에세이 시간의 모서리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각자의 고단함을 내려놓고서 진정 본연의 내가 되어 숨쉴 수 있는 시간의 모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단 한순간이라도 언젠가는 보석처럼 빛났던 삶의 위안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기억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그 시간의 모서리, 지금 시작합니다. 한남동을 걷다가 언뜻 근처 전봇대에 사랑을 찾습니다 라는 종이가 붙어있는 것을 봤다. 처음에는 사람을 사랑으로 잘못 읽었나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가서 확인해보니 영락없는 사랑이었다. 거기에 자세한 설명은 쓰여있지 않았고 1964년에 연락이 끊긴 자신의 사랑을 찾는다는 짧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 인연은 어떤 것이었길래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일까? 나는 그 글을 보고서 피천득 작가님과 그의 첫사랑 아사코와의 인연을 떠올렸다. 17의 피천득은 동경에서 하숙 생활을 할 때 처음으로 옆집 초등학교 1학년 여자의 아사코를 만났다. 작고 하얗고 웃는 모습이 예쁜 아이. 헤어질 때 아사코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그의 볼에 입을 맞춰주었다. 그 후 10년이 흘러 봄이 되던 때 둘은 두 번째로 만났고 아사코는 어느덧 처음 두 사람이 만났을 적 피천득의 나이 정도로 성장해 있었다. 헤어질 땐 가볍게 악수를 나누었다. 목련꽃과도 같은 만남이었다. 그리고 다시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 피천득과 아사코는 세 번째로 만나게 된다. 이번에는 서로 절을 몇 번씩 하고는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피천득은 작품 속에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라 적어두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인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뭐길래 사람을 끌어당기고 마음을 헤집어 놓고 평생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걸까? 내게도 분명 나만의 아사코가 있다. 그 사람은 나의 가장 소중한 독자이며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동시에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이었다. 허나 현재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간간히 그리움의 중심에 서로의 모습이 아련하게 떨려올 뿐. 마음이 몹시 위태로워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존재는 내게 다시 글을 써야 할 의미가 되어주었다. 내 손등을 살포시 두드리며 언젠가 혼자가 되는 날에도 나 스스로 마음을 다독여 줘야 함을 한사코 바래주었다. 긴 우울의 밤에서 내게 새벽의 이슬의 반짝임을 알려준 사람. 비록 하루의 시간 중 동이틀 무렵의 경계는 매우 짧은 것이고 우리의 긴 삶에서 서로 마주보는 때는 아주 잠깐 불과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고마운 사람. 인연. 처음부터 계획한 것 같지만 그저 운명이었던 관계. 억지로 만들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만남. 사랑을 찾습니다 라는 문구 앞에서 한참을 생각에 잠긴 날이었다. 속으로는 누군가에게 편지 한 구절을 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여전히 기억합니다. 입김이 모락모락 흐드러지게 피던 날, 오래된 책 냄새가 스물스물 피어오르던 카페에 앉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던 시간을,
따뜻한 홍차를 두 손으로 안고서 은은하게 피어오르던 뜨거운 김이 그 입술 언저리 즈음에서 흩어지던 장면을. 그날 우리는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지만 어느 때보다 서로를 더 위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있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당신을 배웅하며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인정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부디 다른 사랑, 다른 아픔으로 기쁨에 취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날에도 가끔씩 그 세월의 틈에 조그맣게 남아있는 진심의 향연은 남겨두기로 합시다. 시간을 이끌고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과 함께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던 찰나에 내가 떠오른 것은 그녀와 내가 마주보고 있던 순간에 대한 기억이었다. 정지되어 있는 듯 했는데 실은 예상했던 시간을 훌쩍 넘기고야 마는 몰입의 장면들. 대상과 뜨겁게 마주하고 있는 동안 우리들은 당당하게 시간을 이끌고 나아갈 힘을 지니게 된다. 고로 시간을 이끌고 나아가는 방법이란 그 순간을 사랑하는 일. 불안에 허덕이는 날이면 우리들이 더욱 스스로를 안아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때때로 슬픔에 허덕이며 자책하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 감정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를 가지는 것. 나는 그것이야말로 감정의 민낯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믿는다. 사랑했고 이별했다면 그 아픔을 견디는 것도 나의 몫. 도전했고 실패했다면 그 서운함을 받아들이는 것도 나의 몫. 내 감정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자세는 중요한 것이다. 언젠가 그녀가 말했다. 가끔 아무 말 없이 바라봐 주는 거. 그거 위로되는 일이에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겪고 있는 나를 모른 척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강물이 천천히 흐르면서 그 지류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듯 슬픔의 경로 역시 자연스럽게 무뎌지며 여러 갈래로 내 삶의 새로운 물꼬를 틀 것이다. 그것은 단번에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마음이 조금씩 희석되는 것뿐이다. 그리하여 모든 권태와 슬픔과 좌절이 삶이라는 하나의 바다가 되어 다시 만나게 되는 날, 우리들은 스스로 깊어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 더는 아프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몰아치던 파도가 이내 잔잔해질 거란 사실도 알고 있다. 처음 한 방울은 나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게 하였을 것이다. 허나 빗방울처럼 쏟아진 슬픔이 지나고 나면 나는 깊어져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져서 결국엔 바위가 떨어져도 잠깐 일렁이는 파도를 견뎌내면 그만인 것이다. 스스로를 사랑하면 시간은 그런 방식으로 흐른다. 많은 사건들이 그렇듯 마구 휘몰아치다가 이내 잔잔해지기를 반복할 테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더 깊어진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슴 속에 바다를 품은 나를 마주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폭우에도 부서지지 않는 비결이다. 여행이란 나를 용서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들은 그 기간 동안 평소 나에게 못해줬던 것,
스스로 누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충실한 보상을 해주고 쉽게 허락되지 않았던 경험들을 과감없이 느껴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된다. 내게는 음악을 들으면서 낯선 공간을 걷고 그간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그곳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관찰하는 것이 그러한 보상인 셈인데, 따라서 여행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글을 쓰는 것으로 보내는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예컨대 여행을 떠나 새로운 장소에 도달하면 꼭 새벽에 조깅을 하는 습관이 있다. 그건 그 장소의 첫인상과 마주하는 나만의 의식인 셈이다. 딱히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그곳의 하루가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는지, 공기는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는지, 바람의 질감은 어느 정도인지, 오늘을 시작하는 현지인들의 표정은 어떤 모양새인지, 그곳을 달리면 이 모든 것들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 조깅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있지만 나는 심각한 난치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병명은 길치, 방향치. 하물며 낯선 곳에선 오죽하랴. 여행을 하는 도중이면 늘 길을 잘못 들어서고 실수를 연발하는데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싶으나 다소 내성적인 성격 탓에 머뭇머뭇 대강 느낌으로 상황을 정면 돌파할 때가 많다. 왜냐하면 나는 그곳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일종의 과도기. 하여 여행에서는 많은 것들이 추억이라는 이름 아래 곧잘 용서되곤 한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나는 처음이잖아.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러한 마음가짐들은 참으로 대견스러운 것이다. 그건 평소에는 좀처럼 품을 수 없었던 너그러운 마음일 테니까. 괜찮아. 이건 여행이니까. 어째서 그런 느낌들은 여행 동안에만 아무렇지도 않게 허락되는 걸까? 평소 같으면 며칠을 후회하고 스스로를 비난했을 사안들임에도 여행에선 되게 쉽게 용서되어 버리곤 한다. 기차를 놓쳐도 다음 것을 타면 되고 일정이 조금 틀어져도 그때그때 유연하게 상황을 이어가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현실로 돌아와 다시금 일상의 영역에 길들여지면서 나는 생각한다. 왜 여기선 안 되는 걸까? 여행은 낯선 곳으로 떠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 아니, 우리들도 공평하게 한평생 한 번의 삶을 부여받는다. 산다는 것도 어찌 보면 조금 긴 여행일 뿐인데 우리들은 어째서 여행 동안에 품었던 너그럽고 호기로운 마음가짐을 일상에서 접하긴 어려운 것일까? 그러한 고민에 사로잡혀 있을 때면 나는 스스로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여행이란 본디 떠나고 되돌아오는 것, 즉 그 본질은 본래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 있는 것이다. 아마도 그것이 내가 여행을 사랑하는 이유일 것이다. 낯선 곳을 방문하여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측면에서 여행의 최종 목적은 평범한 삶에 대한 자비로운 회귀인 셈이다. 여행은 그간의 나를 용서하고 다시금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어긋나 있던 부분들을 새로 조율해주고 잊혀져 있던 마음가짐들을 충분히 일깨워주곤 한다. 그 느낌들은 대부분 일상의 무게에 곧잘 가라앉곤 하였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태연하게 말할 수 있겠다. 길을 잘못 들어서도 때에 따라 실수를 해도 내 능력과는 관계없이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아도 자신을 너무 나무랄 필요는 없다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